자, 이제 플라이오메트릭 훈련이 나오는데, 플라이오메트릭 훈련은 각 종목, 운동 종목 특성에 맞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빠른 속도 뻗침 운동을 점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플라이오메트릭의 대표적인 예시가 여러분들 좀 잘 알고 있는 것이 버피라고 하는 운동이 있죠. 버피 테스트라고도 해서 이제 움직이는 것이 있는데, 어, 하나, 둘, 쪼그려서 앉고, 셋에 이렇게 엎드려 뻗쳐 자세처럼 만들고, 그 다음 동작은 다시 이렇게 가서 마지막 다시 이렇게 일어나면 되는 동작. 앉았다가 푸시업 자세처럼 만들고 다시 앉았다가 일어나는 거. 이걸 버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버피. 버피라고 하는데 이게 대표적인 플라이오메트릭 훈련의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주동근, 기랑근, 아고니스트와 안타고니스트, 신용어로는 작용근이라고 그러죠. 작용근과 대항근이 이제 교대로 계속 수축을 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특히 운동선수들한테 많이 하고요. 어떤 펑셔널한 일반인들에게 펑셔널한 트레이닝을 할 때도 좀 재미있게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행 과정은 정적 뻗침 처음에 들어가고 느리고 짧은 뻗침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느리고 전체 범위가 들어가고 빠르고 짧은 게 들어가고 빠르고 전체 범위가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 뻗침대의 결합 조직과 근육에 대항하는 반대 근육군을 능동적으로 수축함으로 시작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도수 뻗침 그리고 수동 뻗침.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사실 이거죠. 가장 많이 하는 게 도수 뻗침일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도수 뻗침도 좋아하는데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좀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걸 많이 일반인들이 인식한 그런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도 굉장히 많이 인식이 올라갔어요. 제가 예전에 병원 신입 시절에 치료할 때는 운동시키면 되게 좀 말씀은 안 하시지만 눈빛이 운동하기 싫은데 라는 눈빛이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들어요. 네. 동료 치료사 선생님들한테도 얘기를 듣고 뭐 피트니스에서도 그렇게 사람들이 뭐 근육 풀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이게 그렇게 처음에 좀 효과가 좀 있을 뿐이지 계속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도수 뻗침을 시행할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 자, 신체 분절이 허용 가능한 관절 가동 범위를 약간 넘어설 정도로만 해야 돼요. 약간 넘어설 정도로만. 고정할 부위를 손으로 통제해야 된다. 사실 저는 이게 진짜 이게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정할 부위를 손으로 어떻게 통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스트레칭의 질이 달라져요. 도수 치료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테크닉을 배우려고 막 이것저것 이렇게 학회나 이런 것들을 가실 텐데 테크닉 좋아요. 테크닉 좋은데 사실은 그냥 내가 한 가지 테크닉만 가지고 있더라도 그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죠? 일단 뒤에 나오긴 하는데 신경가동수를 이제 배우러 갔다. 뉴럴 모빌라이제이션을 배우러 갔다 해서 이제 막 이제 그 숄더를 고정을 시켜놓고 쭉 늘려가지고 이제 리스트를 익스텐션 시키듯이 이렇게 저항을 주고 하는 방법을 쓴다고 하면 그때 여기 안정성 잡으려고 스테빌리티를 잡으려고 했던 이 손이 숄더를 제대로 스테빌리티 잡아주지 못하면 여기 아무리 리스트를 익스텐션 시켜도 흔들흔들거리게 되면은 이 환자분은 계속 근육이 수축이 될 수밖에 없고요. 환자도 불안해요. 수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스트레칭 자체의 효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본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해요. 계속 가장 중요한 건 기본이구나. 저는 지금 횟수가 지나면서부터 한 2, 3년 차? 3년 차 정도쯤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기본이 진짜 중요하구나. 3년 차 때 깨닫고 4년 차에는 와, 기본이 정말 정말 중요하구나. 5년 차에는 기본이 정말 핵심이구나. 6년 차, 7년 차에는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는 예년보다 기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어, 여러분들 뭐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김연아 선수가 대표적으로 실력이 굉장히 있는 월드 클래스 피겨 선수였는데 김연아 선수를 볼 때 예전에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와,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김연아 선수가 완벽한 연기를 해서 최고점으로 세계 신기록을 세우는데 그 하나하나 요소들을 봐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요소들을 보다 보면 어떤 게 보이냐면, 아, 이 사람이 그냥 작은 것 하나도 남들보다 얼마나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했는지,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결국 이런 것들이 쌓여서 그 최고 점수가 나오는 거지, 뭐 트리플 악셀, 내 페이스하기 트리플 악셀을 열심히 연습해야지만 가지고 최고점은 나올 수 있진 않아요. 이게 우리 치료적으로도 아마 해당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뭐 평가부터 시작해서 치료까지 다 될 수 있겠죠. 요리사 선생님들도 그렇죠. 요리사 직업은 처음에 셰프가 되기 전에는 막 설거지만 해야 된다고 하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그 기본이 다지는 그런 트레이닝의 기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어렸을 땐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요리사는 저는 절대 하기 싫었거든요. 아, 3년, 5년 동안 설거지만 해? 왜 그렇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냉장고를 부탁해 같은 프로그램 보면 나오죠. 10분 안에 요리를 만드는데 설거지나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어 있어서 빠르게 해서 다시 요리를 준비해야 되는 역량을 갖춰야 되는 게 셰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기들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아마 임상 가면은 이 얘기를 까먹을 거예요. 야, 이 테크닉 배웠어? 야, 이번에 어디 그 교육과정 오픈한다는데 진짜 좋겠더라. 그거 들으러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기본을 좀 잘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좀 주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수 뻗침은 이제 도수 신장은 수동으로 치료 사이에 시행이 되고요. 이제 뻗침을 하는 동안에 스트레칭 하는 동안에는 근육을 수축시키지 않고 환자가 편안하게 느끼는 강도, 그러니까 강조한 대로 환자가 편안하게 느끼는 강도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손으로 통제 같은 게 잘 돼야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기계적 뻗침이 있습니다. 뭐 모래주머니나 아니면 뭐 도르래 웨이트 같은 것들도 있고요. 다양한 장비를 가지고 할 수 있고요. 이제 기계적 뻗침은 도수 뻗침보다 좀 장시간 적용이 되고요. 네, 넘어갈게요. 자가 뻗침. 이제 이런 것들 여러분들 환자분들 치료해 드리고 집에서 이거 꼭 하세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알려드려야지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더 몸이 안 좋아져서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홈 엑서사이즈 그냥 홈워크라고도 얘기해요. 그냥 숙제. 자, 이거는 어디가 스트레칭 되는 거죠? 이거는 이쪽에 있는 우리 척추 세운근이라고 하죠. 일렉터 스파인 머슬을 늘리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얘는 어디죠? 여기 있는 칼프 머슬의 효과가 있겠죠.